자, 그러면 이제 교재 공룡책은 다 나갈 만큼 나갔고, 이제는 부교재 갖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게 리눅스의 이제 파일 시스템인데, 리눅스 커널 블록도를 한번 보면은, 자, 리눅스 커널 블록도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많이, 지난번에도 대충 어디서 봤죠? 이제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면은, 뭐, hello.c, 자, 이걸 이제 이쪽에 응용 프로그램이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응용 프로그램, 뭐, 또는 뭐, PPT, 응용 프로그램, MS,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PPT, 이런 것도 다 응용 프로그램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커널, 운영체제의 핵심 부분인 커널이 있어갖고, 이제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커널로 들어가는데, 커널이 크게 보면은 이제 프로세서 관리 부분이 있었죠. 그 다음에 메모리 관리 부분이 있고, 자, 나머지 이게 다 이제 파일 시스템이에요. 그냥 이쪽 부분이 다 이제 파일 시스템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크게 뭐 세 개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프로세서 관리에 관련된 이제 요 밑에 하드웨어로는 이제 CPU, 이제 프로세서 스케줄링이라는 게 뭐 다른 말로는 CPU 스케줄링이라고 그죠. 메모리 관리는 이제 버추얼 메모리하고 피지컬 메모리, 결국은 관련된 하드웨어는 피지컬 메모리 램이다, 그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파일 시스템 인터페이스인데, 이 부분이 이제 파일, 이쪽이 다 이제 파일 시스템, 파일하고 I/O 뭐 같이 해당됩니다, 그냥. 이 부분이 이제 파일하고 and I/O 부분인데, 일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스크, 그죠? 디스크, 일반 우리가 흔히 보는 파일 시스템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장 장치, 뭐 하드 디스크나 또는 뭐 SD, SSD 같은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 어떤 디바이스라고 되어 있죠. 하드웨어 디바이스. 그래서 이제 이 하드웨어 디바이스가 그 리눅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리눅스에서는 다 파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하드웨어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시리얼 포트 같은 거나, 여기에 우리가 이제 시리얼 포트라는 게 그 RS232C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 표준 인터페이스 이름이 RS232C 해갖고, 요즘 그런 케이블 쓰나, 그냥? 요 9핀짜리 케이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실습하게 될 이제 LED 같은 거 갖다 붙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키패드 같은 거 갖다 붙일 거예요. 또 각종 또 LCD 같은 거, 이 도트 매트릭스, 투라인 LCD 같은 거 있죠. 도트 매트릭스가 아니고 지금 도트 매트릭스는 별도고, 그 투라인 LCD, 자, 이런 것들이 이 문자 디바이스에 해당됩니다. 캐릭터 디바이스. 그러니까 한 바이트, 이제 문자라는 거는 시에 의해서 캐릭터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바이트 단위의 컨트롤을 하는 디바이스입니다. 하드디스크 이런 거는 블록 단위로 컨트롤을 하죠. 한 블록 단위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저장 장치 같은 거, 이 하드디스크나 SSD 이런 거는 이제 블록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파일 시스템이 하드디스크에 이제 구축이 돼 있는데 블록 디바이스 위에 이제 구축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디바이스라 그래요. 그냥 네트워크. 그 네트워크 카드가 있겠죠. 네트워크 카드. 이제 네트워크 카드니까 그냥 우리 이더넷 네트워크 카드라는 게 옛날에는 PC에 진짜 네트워크 카드 꽂게 돼 있었는데 요즘은 다 그냥 마더보드 위에 이제 칩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인터페이스만 그 유선으로 할 때 그 이더넷 케이블 꽂을 수 있게 돼 있죠. 그리고 무선이면 그냥 케이블을 넣는 거고 칩 이제 무선 그 모듈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요것들이 다 실질적으로 요런 하드웨어들을 우리가 이제 리눅스에서는 이제 블록 디바이스, 문자 디바이스, 네트워크 디바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드웨어가 장치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장치들은 이런 디바이스들은 종류가 되게 많겠죠. 하드디스크도 뭐 삼성에서 만든 게 있고 LG가 만든 것도 있고 샌디스크도 있고 뭐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회사도 있고 또 뭐 수두룩하죠. 그러면 이제 그 밴드가 이제 여러 군데서 만들어졌으니까 그 장치를 구동하려면은 그 소프트웨어가 다 다르겠죠, 그죠? 소프트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그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인데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프로그램이 요 각각 이제 바로 하드웨어를 컨트롤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운영체제 커널의 또 컨트롤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커널의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 하드웨어하고 바로 연결되는 맨 하단 부분에 딱 이제 링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장치를 구동하려면은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설치가 돼야 되죠. 그래서 보면은 왜 뭐 장치 하나 넣을 때마다 예를 들면 뭐 프린터 같은 거 그 USB 프린터 같은 거 딱 설치하면은 자동으로 설치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죠. 그 드라이버가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입니다. 그게 실제로 설치를 하면은 커널의 그 전체적인 레이어로 보면 커널의 하단 부분에 설치가 이제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널하고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하고 딱 그 바인딩이 되는 겁니다. 딱 링크가 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커널은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컨트롤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모든 디바이스들은 이 커널, 이 리눅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것들이 다 파일로 다 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드웨어 디바이스가 다 파일로 보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일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거죠. 일종의 파일에 대한 개천 구조입니다. 파일과 디렉토리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윈도우에서는 폴더라 그러고 파일과 디렉토리의 개천 구조 형태로 해갖고 하나의 딱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파일 시스템이라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루트 파일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 파일이라고 적은 거는 일반 레귤러 파일을 얘기하는 거고 디렉토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 파일이라고 한 거 있죠. 여기에 보면 이제 특수 파일에 디바이스, 하드웨어 디바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네임드 파이프 우리가 안 배웠죠, 그죠? 심볼릭 링크는 배웠나? 우리 그 윈도우 같으면은 바로 가기 있죠, 숏컷.
윈도우에 바로 가기 같은 파일.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 파일이라는 게 지금 디바이스 파일이라는 게 좀 전에 아까 디바이스 파일 뭐 있었지? 시리얼 근데 그 시리얼 포트라든가 이제 프린터는 옛날에는 패러렐 포트였는데 요즘은 USB로 다 시리얼 포트로 바뀌었죠. USB가 뭡니까?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했던 LED 이런 것들, 키패드, 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이런 게 이제 캐릭터 디바이스고, 블록 디바이스로 아까처럼 하드디스크, SDD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이런 게 다 디바이스 파일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가 생겼냐? 반응이 좀 늦네. 아까 좀 쓰다가 이게 안 쓰고 나갔더니. 자, 여기에 지금 PWD 해보면은 그거 되냐? 지금 이제 루트 밑에 홈 밑에 호현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체인지 디렉토리 해갖고 맨 위로 올라가면은 갑자기 이렇게 느려. 자, ls 해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쫙 있죠. 루트 디렉토리 밑에 보면은 이제 여러 디렉토리가 또 서버 디렉토리가 있고, 요 VM 리눅스라는 게 요게 지금 리눅스 커널입니다. 커널 파일도 있고, 그 다음에 init.rd.image라는 게 요 루트 파일 시스템에 대한 제일 처음에 세팅할 때 필요한 이미지예요. 자, 요런 것들이 있고, 지금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이제 여기 하드디스크 SDA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제 SSD입니다. SSD 하드디스크 이름이 디바이스 밑에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게 루트로, 여기 이제 루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계층 구조를 이루는 그 파일 시스템에 요 루트 디렉토리가 포함된 요 파일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이제 시스템이 부팅이 되겠죠. 여기 보면은 필요한 빈 파일이라는 것도 있고, 부트라는 이제 여기 부트 밑에 보면은 실제로 리눅스가 부팅할 수 있는 요런 아까 요 VM 리눅스라는 거 있죠. 요거랑 그 다음에 요 파일 시스템에 대한 이미지 뭐 이제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지금 VM 리눅스 4419라고 되어 있으니까 커널 버전 지금 4419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리눅스 커널 버전 여기 4419가 설치되어 있죠 지금. 자, 그런데 보통 컴퓨터에 이제 하드디스크 뭐 두 개를 붙이거나 또는 하드디스크를 이제 파티션해서 쓸 수도 있죠. 그러면 각각이 이제 파일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각각이 파일 시스템이 되는데, 윈도우 같으면 이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유닉스 계열은 드라이브 이름이 없어요. 그냥 루트 밑에
이제 마운트 시킨다 그러죠. 이 개천 구조 밑에 하나를 갖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산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라서 마운트 시킨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 temporary file system 해갖고 여기는 지금 제가 SSD가 하나밖에 없는데 요걸 파티션을 쪼개갖고 지금 temporary file system 해갖고 루트 밑에 run이라는데 이제 이렇게 마운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루트 밑에 run 쪽은 다른 파일 시스템이 이제 올라가 있는 거고, 이제 루트 밑에 디바이스 해갖고 요것도 요 실제로 루트 밑에 디바이스라는 게 자, 이게 보면은 실제로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리눅스에서는 모든 하드웨어 장치들을 파일로 간주한다 그랬죠. 루트 밑에 디바이스에 있는 여기 보면은 네트워크도 있고 네트워크 서버 디렉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램 관련된 것, 램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CPU, CD-ROM, CD-ROM 잘 없어요 그냥 플라피 디스크, 뭐 없지만 이름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TTY라는 게 여기 터미널입니다. 터미널인데 실제로 제가 안 써요 그냥 이 터미널 안 쓰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파일로 매핑해 놓은 특수 파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어쨌든 이제 요게 상당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유닉스, 리눅스에서는 모든 리소스를 다 파일로 취급하고 있어요. 모든 CPU도 파일이고 그 프로세스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도 파일로 볼 수가 있어요.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는 여기 보면 이제 프로그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있어요. 보면은 지금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들에 대한 정보를 다 파일을 오픈해서 열어보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명령으로 이제 PS 명령으로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파일로도 읽으면 다 읽힙니다. 이것도 그래서 일종의 가상 파일인 거죠. 실제적으로 이런 파일이 없어요. 그냥 디바이스도 실제적으로 그런 파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파일로 매핑해 놓은 거고 프롭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다른 데서 그림을 가져온 건데 이제 파일 시스템만 딱 그 블록들을 이제 따로 떼내서 보면은 어쨌든 유저 응용 프로그램이 이제 시스템 콜을 통해서 커널 서비스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 파일 진짜 레귤러 파일도 파일이고 뭐 하드웨어 디바이스도 파일이고 하다 보니까 파일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죠? 특히 이제 하드웨어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디바이스 종류별로 동작하는 방법이 다 다르겠죠. 그리고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그램도 이제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하드웨어 만든 사람이 제공해 줘야 되겠죠. 하드웨어 만든 사람이, 왜냐면 하드웨어를 아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짜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만든 사람이 이제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걸 이 커널이 이제 이 디바이스를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이 커널에서 인터페이스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될 거잖아. 그죠? 커널에서 이 디바이스를 구동하려면은 어떤 표준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호출을 해줘야 그게 이제 실제로 그 바인딩이 돼서 이제 돌아가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보면은 이걸 그러니까 이제 디바이스 종류별로 이게 뭐 펑션 이름이나 이런 게 다 다르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밴드가 자기는 아무 펑션 이름으로 그냥
프로그램 짜놓고 야 커널 네가 알아서 내 거 갖다 붙여 그러면은 커널이 갖다 붙여줄까요? 커널 개발자들이 그렇게는 안 하겠죠. 오히려 리눅스 커널에서 오히려 각종 디바이스를 만든 밴드들한테 리눅스 커널에 디바이스를 연동시키려면은 네가 펑션 이름은 어떻게 해야 되고 펑션 리턴 타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규먼트는 뭐가 어떻게 돼야 되고 하는 표준을 오히려 이제 리눅스 커널에서 제공을 해주면은 디바이스 드라이브 만드는 사람들이 그 표준에 맞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어떤 파일 시스템이든 밑에 이제 디바이스, 실제로 이제 하드웨어 디바이스는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를 구동하는 프로그램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형태의 이 하드웨어든,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뭐 그냥 실제로 파일 시스템이 올라간 게 이제 하드디스크나 뭐 SSD나 아니면은 뭐 CD-ROM 같은 거 뭐 이런 데 올라가 있겠죠, 파일 시스템이. 그러면 이제 종류도 여러 군데서 한 게 다 다른데 그런 서로 다른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거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그램만 이제 다루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가상 파일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시스콜 인터페이스죠.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추얼 파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혹시 들은 학생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뭐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그죠? 인터페이스는 공개를 하고 클래스 임플리멘테이션은 사용하는 사람이 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그거는 이제 숨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래서 이 클래스라는 게 예를 들면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하드웨어, 이 파일 시스템이 올라가 있는 하드웨어를 뭐 누구나 다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인터페이스는 똑같이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면은 불러서 사용하는 쪽은 인터페이스만 알면 되는 거죠. 내부 구현은 서로 달라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지금 버추얼 파일 시스템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는 API 형태로 이제 딱 한 가지 API만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은 파일 시스템이 서로 달라도 이제 다 위에서 사용하는 사람은 파일 시스템이 어떻게 구현됐는지 알 필요가 없이 한 가지 인터페이스를 갖고, 그죠?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 이제 각자가 다르게 구현된 거는 구현하는 사람이 알아서 맞춰주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 시스템도 보면 종류가 파일 시스템 타입이라 그랬는데, 아까 이 계층 구조를 요거를 실제로 하드디스크에 이제 매핑을 시키겠죠. 그 구현을 시키겠죠. 그 구현시키는 방법이 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미닉스는 PC용 리눅스 파일 시스템이었고, 옛날에 이제 익스텐디드 2라는 게 가장 예전에 많이 썼던 유닉스 파일 시스템 타입이에요. 요즘은 익스텐디드 이제 4까지 왔던가, 아까 DF 했을 때 여기 그 파일 시스템 타입을 보는 게 뭐더라? 어떻게 마운트던가? 여기 보면 이제 익스텐디드 4라는 걸로 지금 이 루트 디렉토리가 있는 요 파일 시스템이 지금 여기서 제일 메인, 제일 큰
메인 파일 시스템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는 extended 4로 되어 있죠. 뭐 프로그인지 이런 거는 다 가상입니다. 가상. 템포 이런 거 다 가상이에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나왔죠. 시스 파일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요런 거는 일종의 그 가상 파일 시스템인데, 이런 것도 있고, 요거는 이제 네트워크입니다. 소켓 파일 시스템. 네트워크에 대한, 네트워크도 하나의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파일로 간주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버추얼 파일 시스템 형태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래서 모든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일이나 아니면은 하드웨어 디바이스든지 아니면 가상 파일이라든지 다 이제 표준화된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 실제로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콜은 이제 파일에 대해서는 이런 종류가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오픈, 요 크리에이트는 이제 오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픈, 클로즈, 리드, 라이트, 엘시크, 그리고 리무브, 언링크도 이제 리무브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컨트롤, 이제 IO 컨트롤, 이렇게 많이 써요, 그냥.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걸 많이 쓰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그 라즈베리 파이에 뭐 LED 하나 갖다 붙일 거예요. 그냥 LED. 또 이제 그 버튼 하나 갖다 붙이게요. 푸시 버튼. 그냥 키로 사용하게. 버튼식 키를 하나 갖다 붙일 거예요. 여러 개 갖다 붙일 수도 있는데, 일단 요 두 개만 해볼 거고, 왜냐면 이거는 출력용이고, 입력 출력에 해당되는 거 하나씩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해요. 나머지는 이제 키패드나 뭐 LED도 그 도트 매트릭스 같은 거나 그 FND 있죠, 세븐 세그먼트 LED 이런 것들은 이제 동작하는 방법은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실제로 이제 컨트롤 하려면 프로그램은 다 달라야 되는데, 이제 커널과 그 커널과 연동하는 방법은 원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 키패드라든지 그 다음에 뭐 FND, LED죠, 도트 매트릭스도 LED죠, 그냥. 그리고 뭐 LCD 같은 것도 있었죠, 투라인 LCD.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냥 이렇게 그래픽 LCD가 되는 큰 LCD 있죠. 이제 프레임 버퍼라고 합니다. 프레임 버퍼를 가지고 있는 LCD, 또 모타, 뭐 많이 해볼 수 있죠. 카메라, 이제 요즘 또 카메라. 밑에는 안 쓰지만 카메라.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구동하는 방식은 다 달라갖고, 여러분들 이걸 하려면은 아까처럼 프로그래밍은 다 따로 해줘야 되지만, 요 커널과 인터페이스 하는 방식은 이제 커널하고 요 인터페이스 하는 방식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요거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 수업에서 한번 해보고, 이제 이것들은 이런 거 해보라고 이제 실습이 있는 거죠. 4학년 1학기 때 마이크로 프로세스 실습 시간에 뭐 지금 4학년들은 이미 한번 해봤죠. 근데 사실은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커널하고 붙이려면은 커널하고 붙이는 표준된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게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그래밍 하는 법인데, 그걸 알아야 이제 이걸 하는데 4학년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습은 이 운영체제 실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미리 얘기하면은, 커널하고 붙이는 게 아니고, 그 응용 프로그램에서 직접 컨트롤 해버립니다,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에서 디바이스를 직접 그 인터페이스는 직접 이제 컨트롤 해갖고 해요. 근데 이 방법이 이제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 디바이스, 그러면 뭐 디바이스 바뀔 때마다 응용 프로그램에서 다 일일이 직접 컨트롤 해야 되느냐. 근데 커널에다가 딱 갖다 붙여버리면은 그냥 커널은 이제 응용 프로그램은 파일 읽고 쓰듯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4학년 실습을 이제 운영체제에서 하듯이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면은 모든 학생이 이게 필수 과목이 돼야 되죠. 근데 이제 운영체제는 지금 이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대신에 마이크로 컴퓨터가 이제 3학년 1학기 때 하는 게 그게 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습의 이론 과목인데 그거는 필수 과목이라고 지정을 해놨는데 학생들이 안 듣는 학생이 많더라고. 뭐 듣든 말든 내가 할 바는 아닌데. 자, 이 오픈 리드 라이트 이게 뭡니까? 결국은 파일 읽고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일반적인 파일 읽고 쓰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하드웨어 컨트롤도 이걸로 나중에 할 거라고 그냥. 자,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는 제가 좀 설명하기가 좀 깝깝합니다, 그냥. 이제 오픈 함수는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예제를 한번 보고 할게요, 그냥.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자, 요거는 좀 설명하죠. 이제 오픈할 때 보면 요 플래그하고 모드를 지정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플래그가 어떤 게 있고, 이제 플래그가 읽기 전용, 뭐 쓰기 전용, 읽기 쓰기 가능 이렇게. 이제 그때 보면 요런 플래그 이름이 있는데 요거는 여기에 다 여기 파일 컨트롤.h라는 여기에 다 이제 헤더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어 갖고 이것만 여러분들은 인클루드 하면 돼요, 그냥. 그리고 이거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리드 라이트인데 아펜드로 할 거냐, 크리에이트로 할 거냐, 뭐 이런 거 몇 가지 있고, 그 다음에 모드, 이제 모드 관련돼서는 자, 요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모드는 그 모든 파일의 그 모드 비트가 이제 각 파일마다 이제 모드 비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read, write, execute 그러니까 이제 접근 권한입니다. 파일 접근 권한이 이거는 이제 리눅스 사용을 하려면 좀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모든 파일의 접근 권한을 이제 이렇게 이진수로 나타내면 9비트로 표시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어떤 파일이 이진수로 이제 110, 뭐 100, 100 요 파일 접근 권한이 여기 세 번째 모드에 해당되는 모드가 이제 실제로 이제 파일 접근 권한을 나타내는 건데 요걸 이제 이진수로 요렇게 표시를 해놨다면은 요거의 의미는 실제로 각각의 비트가 의미하는 게 read, write, execute입니다. X는 execute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요 세 개는 owner에 대해서 이 파일을 만든 오너는 이 파일을 읽고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오너하고 같은 그룹에 있는 유저들은 이 오너와 같은 그룹에 있는 유저들은 이 파일을 쓰지는 못하고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외에 다른 사용자들은 이것도 읽을 수는 있고 이렇게 되죠. 만약에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 110, 100, 000 이래 놓으면 이제 이 파일은 자기 자신, 이 파일을 만든 자기 자신하고 그룹에 속한 유저는 이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유저들은 이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cat 이렇게 해갖고 파일 내용을 보려면은 permission error하고 뜹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owner는 write를 할 수 있죠. write를 한다는 건 이걸 수정하거나 지울 수가 있어요. write permission을 아무데나 막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줘버리면 이제 이게 난처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죠? 이렇게 줘버리면 이제 누가 와서 지워버리도 그냥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이렇게 딱 설정된 거 보니까 이거는 실행 파일은 아니다, 그죠? 이제 이 파일을 누가 실행할 수 있느냐 이거죠. 내가 실행할 수 있으면 여기서 보통은 이제 실행 파일 같은 경우에는 111, 뭐 101, 101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도 실행할 수 있고 그룹에 있는 사람도 실행할 수 있고 모든 유저가 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실제로 지금 보면은 제가 가끔 시험도 냅니다 이거는. 자, 제 홈 디렉토리로 갔어요. 그러면은 그동안 소스 파일을 많이 프로그램 짜게 줄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줄 있죠. ls-l 하면은 long listing 해갖고 이제 이렇게 한 줄에 하나씩 보여주죠. 여기에 보면은 rwx니까 fork1이라는 거는 이것이 fork1.c를 갖다가 컴파일해서 실행 파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하고 그룹에 있는 사람은 이 파일을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고 다른 사용자는 읽고 실행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C 파일 같으면은 나는 read write 할 수 있고 다른 사용자들은 read만 할 수 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실행 파일이 아니니까 여기 X 퍼미션이 없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맨 앞에 D라고 붙은 거는 여기 디렉토리라는 뜻이에요. 이제 컬러도 파랗게 보이죠? 디렉토리라는 표시입니다. 그냥 맨 앞에가 빼기로 되어 있는 거는 레귤러 파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픈까지 하고 별로 진도가 많이 못 나왔네. 요거는 좀 또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요까지만 합시다 오늘.